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와 관련해 단독으로 행동하다 공격당한 것이라며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텍사스주의 한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업 관련 미팅 도중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대적인 폭주족 합동 단속이 펼쳐져 폭주족 9명이 검거되고 오토바이 77대가 압수됐습니다. LA 페어팩스 지역의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거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월세를 후불로 결제하는 이른바 렌트나우 페이레이터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 때문에 민간인 선원 최소 10명이 사망했다면서 미국 측이 프리덤 작전의 명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원인 역시 단독으로 행동하다 공격을 당한 것이라면서 거듭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원유의 43%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달한다고 언급하다 나온 발언인데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decided to go it alone and their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but they didn't shoot the ships that were guarded by us, I'll tell you that.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해협 경색 해소를 위한 참여를 거듭 촉구한 겁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과 호주, 일본 등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의존하는 나라들이 나서달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민간인 선원이 숨졌다면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는 목표 달성으로 끝났지만 선박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방어적 작전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defensive operation. And what that means is very simple. There's no shooting unless we're shot at first. Okay? We're not attacking them.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의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김건희 기자가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사진입니다. 충격음이 난 곳은 선박 하단 기관실 좌현, 배의 왼쪽 아랫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리가 난 직후 연기가 치솟았고 화재로 번졌는데 충격음은 선내에서 들릴 정도였고 주변 선박들도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선박 CCTV에는 배 주변 수면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었던 걸까?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이란이 유사시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고 공언해온 수역이기에 이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만 기뢰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선체 바닥에 구멍이 뚫려 배가 격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선박은 화재로 인해 엔진이 멈췄을 뿐 침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직격보다는 근접 폭발이나 어떤 접촉으로 인해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뢰의 충격이 기관실 전기계통을 건드리면서 화재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선박에서 망원경으로 살펴봤을 때도 선체에 뚜렷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나무호는 작년 가을 진수돼 올해 1월 투입된 신형 선박이어서 결함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항해 중이 아니라 정박해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 내부 요인으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외부 충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현지의 선원들도 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불이 난 기관실 내부를 직접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사고 경위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텍사스 한인타운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총격으로 한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평범한 만남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면서 한인 사회는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텍사스주 캐럴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캐럴턴 경찰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달라스 북부에 위치한 캐럴턴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이 발생해 총 5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69세 한인 남성 한승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인근 대형 한인마트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자들 역시 모두 한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Upon arrival, officers located victims of apparent gunshot wounds. There are 2 confirmed deceased individuals and 3 in stable condition. The suspect was identified as Sung Han Ho, Asian male, 69. And officers have successfully taken him into custody after a short foot chase at the secondary location in Carrollton.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업 관련 미팅 도중 발생한 총격으로 보고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렌트비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약 4천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도시 내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해당 플라자 역시 마트와 식당 등 한인 업소들이 밀집한 상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도 상황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So we're shocked and we're mourning. This is something that doesn't happen often. Again, we're not immune to something like this happening. Every community is, a possibility of something like this happening. But we are generally a peaceful community that works hard and gets work hard for our children as well. And so we are all in shock at this point.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 정확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난폭 주행을 벌이던 폭주족 일당이 대규모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지난 3일 오후 5시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베이브리지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주행을 시도한 일당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참여해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200만 규모에 달하는 불법 바이크와 ATV 등 총 77대가 압수됐으며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용의자들은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will go up and down the state of California with warrants for your bikes or your illegal vehicles. My goal is to destroy them if we are legally allowed to do so. 이들은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오가며 상습적으로 불법 주행을 벌이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도심 교통을 위협하는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들도 자주 찾는 페어팩스 지역에서 밤사이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쯤 멜로즈 애비뉴와 베버리 블러버드 일대에서 최소 2명의 용의자가 바오 딤섬 하우스를 포함한 인근 업체 여러 곳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후드티와 반다나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들이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컴퓨터 장비 등 물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국은 현장에서 유력한 용의자 1명을 체포했으며 여러 명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식당과 네일샵 등에서도 추가 절도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보고되면서 주민들과 상인들은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동일범 소행 여부를 포함해 연쇄 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 렌트 후불 결제, 이른바 렌트 나우, 페이 레이터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핀테크 업체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먼저 지급한 뒤 세입자가 이를 여러 차례 걸쳐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서비스는 신용카드처럼 결제일을 유예하거나 자동 분할 납부 기능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의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서비스가 결국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600를 2주간 빌리는데 약 $30가 추가 비용으로 붙어 페이데이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집세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해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퇴거 위기에 놓였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비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주거 위기의 또 다른 증상이라며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스테이시 코르스가든 현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는 보험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주택 소유주와 소규모 사업체들의 보험 가입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 보험료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가입이 거절되거나 기존 보험이 해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면서 보험 공백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안전망으로 여겨졌던 페어플랜 의존도까지 급증하며 시장 왜곡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 증가와 범죄, 규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험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줄어드는 구조 속에 주택을 보유했지만 제대로 된 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한 달여 앞두고 호텔 수요와 소비액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호텔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 도시 11곳 호텔 가운데 약 80%가 예약이 초기 전망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광객 구성에서도 해외 방문객보다 국내 여행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기대했던 국제 관광 수요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미국 입국 비자 문제와 높은 물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사전에 확보했던 객실 물량이 시장에 다시 풀리면서 초기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와 보스턴 등 일부 도시에서도 월드컵 특수가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예약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측은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예약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입국 절차와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가 AI 챗봇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가 최근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캐릭터 AI의 한 챗봇은 자신을 펜실베니아주에서 면허를 받은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챗봇은 허위 면허 번호를 제시하고 런던의 의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우울증 상담과 약 처방 가능 여부까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에 따라 해당 챗봇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조시 사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AI를 이용해 사람들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샌페드로 지역 110번 프리웨이 터널에서 불이 나 북쪽 방향 차선이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화재는 어젯밤 9시쯤 게피 스트리트 인근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터널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전 차선을 통제했고 오늘 새벽에는 남쪽 방향 차선도 한때 폐쇄했습니다. 남쪽 방향은 오늘 오전 다시 개통됐지만 북쪽 방향은 해리 브리지스 블러바드부터 채널 스트리트까지 약 1.5마일 구간이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LA 소방국은 터널 안에 쌓여있던 다량의 잔해와 공사용 목재 등이 불에 타면서 진화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자재는 쉽게 옮길 수 없어 지속적인 진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터널 구조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북쪽 방향 차선 폐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된 일부 감자칩 제품이 살모넬라 오염 우려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유츠 퀄리티 푸즈는 잽스와 더티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 사용된 건조 우유 분말 원료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해당 감자칩 완제품 검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관련 질병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원료 공급 업체의 리콜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설사,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대상 제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쿠바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1,000건이 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쿠바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강화하면서 이미 체포와 신분 살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기가 끊긴 쿠바의 거리로 시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쏟아져 나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단전과 단수,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참다 못한 민심이 폭발한 건데요. 쿠바 갈등 관측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쿠바 전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또 불만 표출은 무려 1,133건에 달했습니다. 거리 집회는 물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당국 고발이 이어졌는데 특히 현체제에 대한 저항이 30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치안 불안과 폭력 사태에 대한 불만은 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단전과 단수 같은 공공서비스 문제도 150건 넘게 제기됐습니다. 식량난과 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사례도 100건 넘게 확인됐는데요. 쿠바인 4명 가운데 1명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타이어를 장착한 몬스터 트럭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화려한 묘기에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던 순간 우회전하던 트럭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관람객들이 모여있던 펜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콜롬비아 포파얀에서 열린 모터쇼 현장에서 몬스터 트럭이 관람객을 덮치는 사고가 나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나 브레이크 이상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발로 회색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멀리 떨어진 주택에서도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창문이 산산이 깨지고 지붕이 들릴 정도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폭죽 제조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사고 직후에는 사망자가 3명으로 집계됐지만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발 위력이 워낙 커 공장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는데요. 당국은 대규모 구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수색을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과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본에서 인공지능 AI를 연애나 대화 상대로 삼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세부터 59세까지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명 중 1명꼴인 약 17%가 인공지능에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람보다 AI와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이 적고 갈등이 없는 인공지능과의 관계가 늘어나면서 연애와 인간관계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끄떡없어요. 거짓말이 늘었다. 괜찮다는 말, 아프지 않다는 말. 사실은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무너지면 내 세상도 무너지니까.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하는 나에게 혼자 삼켜낸 그 수많은 시간들, 버텨야 하는 당신에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산 북구갑 후보로 선출하며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보수 진영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성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로 선출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양자든 삼자든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으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북구갑의 승리는 보수 부활의 시작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두 차례 당선됐던 부산 북구를 떠나 성남 분당과 서울 영등포 등의 출마를 노리다가 끝내 서울 강서울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석이 된 부산으로 돌아와 5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는데 탄핵 국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영원히 지키겠다며 반탄 노숙 농성까지 참여했습니다. 각하가 90%, 기각이 10%.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3파전으로 확정된 만큼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 이 문제와 다른 당과의 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 지금도 제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3자 구도가 확정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격적으로 한동훈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부산을 찾아 한 후보 지원을 한 것을 두고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장 대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윤리위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한계 의원들도 반발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누가 누구를 해당 행위 징계하냐고 오히려 지도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행보가 우리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서 저는 다닐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보수 분열의 리스크를 안고 갈지 아니면 제명을 했던 한동훈과 다시 손을 잡을지가 이번 부산 북구갑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자리로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 이를 감찰해온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최근 감찰 결과를 징계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감찰 결과에는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수백 차례 불러 조사했던 과정과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통화 녹음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서 변호사에게 요구하며 회유하는 듯한 정황과 형량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감찰 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당사자인 본인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도둑처럼 결론을 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검 TF는 감찰 결과와 함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대검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만료 시효는 오는 17일. 대검은 조만간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에 최종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국방 무기 설계부터 6세대인 6G 통신, 반도체 분야 성능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초정밀 전자파 측정 시스템이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수준까지 오차를 줄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정 정밀도를 확보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테나를 달고 있는 로봇이 관절을 움직여 전투기 모형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로봇이 실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35분의 1로 축소한 모형에 전자파를 쏴 반사나 퍼짐 등 산란 특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산란을 작게 해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낮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가능케 하는 건데 이러한 초정밀 전자파 측정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작은 모형으로 최고 750GHz까지 폭넓은 대역의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어 개발 비용과 시간은 줄이면서도 정밀도는 크게 높인 게 강점입니다. 이미 개발된 비행기, 함정, 전투 차량 모든 대상들의 레이더 특성, 레이더 반사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 계측과 보정 기술을 적용해 안테나 정렬 오차를 1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수준 이내로 줄였습니다. 초정밀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국방 무기 체계뿐 아니라 6G 통신이나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을 적용하게 되면 이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위치 정확도로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도체 측정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연구진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전자파 측정 기술을 더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5월 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